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잘 지내시죠? 저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. 네. 영상 거의 한 3개월 만인가? 올리는 것 같은데 뭐가 이유가 있어서 안 올린 건 아니고 뭐 특별하게 할 말도 없고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열심히 썰 푸는 그 소스가 아주 그냥 요즘 아주 아사리판이라 가지고 할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올릴 생각을 안 했고요. 오늘도 뭐 특별하게 할 말이 있다기보다는 얼마 전에 이제 현대인프라코어에서 이제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그 IR 뭐 행사를 하나 했었거든요. 기업 설명회라고 해야 하나? 근데 저는 그 기업 설명회 이후에 뭔가 회사의 홈페이지 IR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뉴스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애널리스트 뭐 보고서 같은 거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지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오늘 그냥 생각난 김에 오랜만에 IR 전화해서 IR 팀장님이랑 또 오랜만에 통화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그거 저 혼자 알고 있어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좀 썰 풀으면 그래도 한 분이라도 보시면 그것도 의미 있는 거니까. 일단은 이번 기업 설명회가 왜 신문기사나 따로 애널리스트 보고서 없는지 물어봤을 때 답변이 이제 이번 그 IR 미팅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좀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각종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어떤 미팅이었다고 하고요. 이게 이제 뭐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C레벨급,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뭐 CFO라든지 뭐 CEO급으로 해가지고 좀 높은 등급의 어떤 회사의 임원들이 직접 투자자와 소통하고 회사를 많이 홍보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좀 맞나 봐요.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따로 뭐 이제 언론인이라든지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제 팔로우업 하는 뭔가 그런 보도자료나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안 나왔던 것 같고, 뭐 IR 팀장님 본인 과업이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회사 밸류업을 위해서 열심히 소통 창구를 늘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. 더 뭐 할 얘기는 없고, 그리고 이제 통화 된 김에 오랜만에 그냥 그것만 물어보고 땡하기 좀 아쉬워서 좀 몇 가지 물어봤는데, 첫 번째로 이제 자사주 지금 저희 매입하고 있잖아요. 거의 한 90% 좀 안 되게 매입이 끝난 상태고 이제 잔여 자금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, 이제 자사주 이제 매입이 끝난 이후에 이제 소각 뭐 당연히 하겠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고, 당연히 이제 자사주 매입이 이제 마무리되는 대로 자사주는 소각될 예정이다. 근데 이제 제가 IR 팀장님한테 좀 이게 결국에는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서 배당도 하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하는 건데, 배당은 어차피 그냥 받았으니까 끝난 거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면은 그에 따른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밸류업이 돼야 되는데, 시장 환경도 그렇고 또 유난히 건설기계 쪽 섹터가 기저효과라고 해야 되나요? 전년 대비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주가가 너무 살벌하게 안 좋아가지고, 이럴 거면은 그러니까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배당 성향을 좀 더 늘리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,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들어간 질문이, 회사에서 그때 주주총회를 했을 때 회사의 별도 기준, 그러니까 현대인프라코어가 벌어들이는 돈의 당기순이익 기준 30% 정도는 주주환원을 계속 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. 예를 들어서 3천억을 벌었다고 치면은 30% 같으면은 1,500억이겠죠. 이제 1,500억을 주주환원을 한다는 건데, 예를 들어서 이번 주주환원 같은 경우에는 배당 금액이 너무 전년비 줄어들었었고, 대신 이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좀 많이 이제 포지션이 됐는데,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비율대로 갈 거냐고 물어봤을 때 뭐
팀장님이 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아니지만은 뭐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맵을 짜는 사람이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배당 성향의 수준을 조금은 높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. 배당이 너무 올해는 적었던 것 같고,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저는 이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의 어떤 시장에 반영되는 시점이 물론 지금이었으면 좋겠지만은 당연히 소각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은 일단은 회사는 계속 좀 뭔가 노력을 하고 있고 IR 쪽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, 그러니까 저는 이제 4년 정도 이 회사를 트래킹을 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저는 보이긴 해요. 그리고 회사도 저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, 이게 또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데,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 기준으로 142%, 여튼 140% 초반이었었는데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. 올해 혹시 좀 타겟하는 부채 비율이 있냐 했더니 이제 IR 팀장님이 막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더니 120에서 130%로 좀 줄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회사가 부채 비율 점점 줄여가면서 뭐 무차익 경영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잘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부채 비율이 좀 드라마틱하게 줄었으면 좋겠다. 이제 부채 비율을 줄이려면 부채를 줄이던가 순부채를 줄이던가 아니면은 자본을 늘리는 건데 뭐 잘하겠죠. 그리고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잖아요. 2분기도 좀 비슷할 것 같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1분기랑 좀 비슷하게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올 것 같고, 이게 회사에서 1분기 그때 투자 설명회를 했을 때 좀 아무래도 미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서 렌탈업체 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 올라오고 하면서 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올 것 같다고 했는데, 아무래도 기준금리는 당분간은 뭐 하더라도 올해 말이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아마 하반기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이제 뭐 아까 막 IR 팀장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다 이해를 못해가지고, 다만 여튼 1분기, 2분기 좀 웅크렸던 부분이 나름대로 이제 3, 4분기 때는 좋은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, 사실은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막 설명해 주시는 거를 다 100% 이해는 못했는데, 여튼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또 자기네들의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, 그게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. 제가 그래서 꼭지를 여러 개 얘기했는데, 뭐 기업 설명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, 그리고 자사주 소각, 그리고 2분기 실적, 주주 환원 정책, 뭐 부채 비율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사실은 4년 정도 트래킹을 했고 지금도 가끔 종토방에 뭐 극소수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어찌 보면은 하도 깝쳐가지고 저를 찍어가지고 이제 막 비우는 사람도 있고 한데, 저는 이제 뭐 손해도 아니고 이득도 아니고 뭐 배당 2번 받았으니까 그냥 사실 뭐 엄청 마이너스도 아니고 이득도 아닌 그냥 재미없는 상태거든요. 뭐 누군가가 예를 들어 5% 금리에 넣었으면은 뭐 제가 뭐 그래도 몇 억 넣었으니까 뭐 재밌었겠죠. 근데 그건 이제 어차피 결과론적인 얘기고, 뭐 요즘 뭐 잘 나가는 종목들 보면은 저라고 마음이 제가 무슨 뭐 신도 아니고 저도 사람인데 기분 안 좋죠. 당연히 안 좋고, 차라리 회사가 쭉정이 갖고 일도 졸라 못하고 성과도 안 나오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딴 데 갈 텐데, 제가 봤을 땐 회사 괜찮거든요.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기계랑 시너지 효과도 계속 기대되고 저는 더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. 물론 이제 뭐 드라마틱하게 뭐 2차 전지처럼 막 올라가진 않겠지만은 저는 포지션이 여튼 그래도 억 단위니까 너무 그렇게 위험한데 할 수 없단 말이에요.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종목인데 슬프긴 하죠.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요즘에는 정신승리긴 한데 잘 나가는 종목들 보는 것도 의미 있지만은, 제가 요즘에 BGF 리테일이라는 종목 그리고 몇 개 있는데 유통 쪽이나 이제
전통의 강자들 중에서 뭐 LG생활건강 뭐 이렇게 뭐 종목 얘기하는 거 웃기긴 하지만은 현대인프라코를 선택했던 제 4년 전의 선택이 실수였고 잘못된 걸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막 반토막 나고 막 그러진 않았잖아요. 회사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못 받던 배당도 받고 있고, 물론 지금 주가가 거의 제자리 걸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더 안 좋은 회사들도 많고, 결국에는 만약에 실적이나 회사의 가치에 수렴한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가격보단 저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여지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확률이 100%는 아니죠. 51%라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이제 좀 재미없는 하루하루긴 하지만은 뭐 이제 저는 자사주 배당,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소각되는 시점,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좀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좀 주주들한테 보답해 줄 수 있는 주가가 나왔으면 좋겠네요. 저기 맞은편에 디벨론 포크레인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. 진짜 자식이. 저 예전에 터키 올해 초에 여행 갔었는데 터키에서도 이스탄불에서 디벨론 그 굴삭기 차량을 봤는데 국뽕이 아주 그냥 얼마 전에 보면은 그 튀르키 정부랑도 대형 굴삭기 그 저거를 했던 거 수주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겠죠. 잘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뭐 많이들 떠나셨을 거고 이 영상 뭐 많이들 안 보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저처럼 남아있으신 분들 우리 미련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만큼 뭐 조금은 보답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장에 있는 좋은 종목들, 급등하는 종목들, 급등하기 전에 매수해서 급등할 때 팔고 나오는 거 너무 이상적이고 좋죠.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있겠어요.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막 약간 그런 것들도 들어가더라도 막 진짜 몇천 몇억 들어가서 그 수익률 다 먹고 나올 수 있는 개미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? 금액이 커지면은 막 100% 200% 올라갔을 때 그거 못 견뎌요. 그 일반인들은 절대 못 견뎌요. 그러니까 막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 있으면은 막 300% 400%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막 몇천 몇억 들어가 있으면은 막 단위 그렇게 바뀌면은 정신 못 차려요. 그러니까 자꾸 정신승리 하게 되는데 하여튼 선택했던 길이니까 끝까지 가는 거고, 혹시라도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 주말이잖아요. 이제 금요일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되겠죠 뭐. 머리도 뽀글뽀글하고 살도 찌고. 일단은 저 할 얘기는 다 끝났고요. 다음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, 조금 이 회사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리, 영상 찍을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. 좀 시끌시끌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뭐 1, 2분기 많이 이제 웅크렸으니까 또 저력 있는 회사니까 3, 4분기 때는 뭔가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간불 되면은 영상 멈추겠습니다. 이제 멈출 수 있을 것 같아. 주말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. 네. 깔짝깔짝하니까. 자,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